만점자를 비롯해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2호학번 학생들의 이 특강이 첫 번째 전환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기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 부모님한테 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내가 전 세계를 구해야겠다. 남들보다 내가 이걸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코딩에 빠져서 산 시간과 책으로 스스로 공부했던 기억. 뭘 빼야 돼? 뺄 게 없어. 진급했는데 보니까 그런 대화를 할 시간도 없고 그게 너무 불안한 거 같아. 수학 문제 열심히 푼 애들이 대학 잘 가는 거 아니야? 스포자가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생각나고 뭐 이것저것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관심을 항상 많이 쏟으시는데 안녕하세요. 미래 세대를 기르는 엄마의 기록 넥스트 가디언 권은영, 김소연입니다. 저희 오늘 삼성동 코엑스에 왔어요.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연 AI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에 참여하러 왔는데요. 교사들이 미래 교육을 주제로 수업을 나누는 자리인데 학부모 특강도 함께 열려서 들어봤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교사 연수 뒤에 학부모 수업을 붙이는 게 트렌드라고 해요. 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명한 교수님들의 특강도 물론 좋았지만 수능 만점자를 비롯해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2호학번 학생들의 이 특강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올해 대학교 1학년 정말 따끈따끈한 입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 단지 입시의 문을 통과했다기보다는 미래 진로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온 이 여정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네, 저는 방학 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고민이 깊어졌는데 오늘 현실적인 조언으로 그 안개가 조금은 걷힌 느낌이에요. 네, 저희가 이 생생한 소식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학생들에게 허락을 구했는데 좋은 취지라면서 함께 입학하라고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대 2호학번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입시 경험, 또 AI 시대 후배들에게 전하는 조언까지 같이 들어볼까요? 막상자 같은 거 가끔 막 사주시고 하시잖아요. 손재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조립하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상자 이런 거 하면서 약간 되게 애를 먹다가 첫 번째 전환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기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 젤리킹이라는 게임을 접하게 됩니다. 그 팬카페에 가입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게임을 직접 만들고 있던 거예요. PPT로도 간단한 게임을 만들 수 있거든요. 마우스를 막 움직여서 막 게임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컴퓨터공학부의 꿈을 이때쯤부터 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라고 뭐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코딩 뭐 알고리즘 문제 푸는 대회 이런 게 있는데 부모님한테 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뭐 이런 것도 준비해보고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진입니다. 이렇게 팀을 꾸려서 로봇 대회를 학교에서 나갔었습니다. 이게 뭐 2박 3일 캠프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뭐 로봇으로 막 저 도시 모형 같은 걸 구축해서 막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그런 내용의 대회였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저는 되게 학교 교육만이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꿈꿔왔던 진로를 되게 어릴 때부터 잘 접했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되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수발도 섬이 오시는 뒤에는 사라진다는 그런 속상한 이야기였는데요. 반기문 아저씨처럼 유엔 사무총장이 돼서 내가 전 세계를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보니까 그건 무리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평소 공부를 했던 수학, 과학을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공학자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니까 정말 수학, 과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렸을 적 가졌던 그 꿈을 잃어버리고 평소에 하던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고1, 고2 시절을 이렇게 그냥 방황하듯이 의미 없게 보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떤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적성이란 건 어느 순간 남들보다 내가 이걸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게 바로 적성이다. 그리고 그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했을 때 내 가치가 높아지고 내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우선은 책을 몇 권 사봤는데요. 그 책 이름은 죽을 때까지 코딩하며 사는 법입니다. 이름부터 벌써 무섭지 않나요? 저는 저 책을 보고서 제 인생에서 이 코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우선 초등학교 때 저기 친구와 함께 나간 코딩 프로젝트, 그리고 그 이후로 코딩에 빠져서 산 C 언어 책으로 스스로 공부했던 기억, 그리고 중학교에 가서도 정보관리 부원으로 일했던 경험, 정보 동아리에 가서 다양한 경험을 가졌던 경험. 정말 저는 코딩을 좋아하고 코딩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결국 정시를 통해 지금 현재 대학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수학, 과학 경험들을 많이 얻었고요. 그 경험들 속에서 제가 몰입하고 제가 흥미를 가지고 언제는 흥미가 또 사라졌다가 다시 또 어느 순간 합쳐져서 제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이 경험이야말로 제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 없는 게 뭐냐 이거. 그게 정말 재밌었어. 근데 나는 진짜 고민하는 게 뭘 빼야 되나. 뭘 빼야 돼? 뺄 게 없어. 나도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 스케줄로는 아무것도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진짜. 그리고 되게 실습 때 저는 이제 학원 같은 데를 안 보냈으니까 그리고 저는 잘 말랑말랑한 생각을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맞아, 나도 그랬어. 네, 그리고 되게 나는 궁금해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는 거, 그리고 어떤 날카로운 지적 이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이게 점점 근데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학원 진도에 매몰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진도 빼는 게 되니까 그런 대화를 할 시간도 없고 아예 그럴 기회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책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막 되게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책을 언제 진도 빼기 바쁜데 애들이 배우는 시간은 한정적인데 이걸 넣으면 진짜 뭘 빼야 되고.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예 하루를 보내는 과정에서 뭔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주고 싶어도 그러면 이제 기존에 하던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 과정인데 그게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막 활동 같은 거 알아보다가도 드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근데 이렇게 노력해봤자 결국에는 수학 문제 열심히 푼 애들이 대학 잘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쯤 자신이 없어지거든. 내가 아직 초저의 아이를 키우는데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뭐 초고 그랬날 뭐 중학생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고등학생은 뭐 이미 뭐 정말 그런 거 TV에서 보면은 정말 숨 쉴 시간도 없겠더라. 시험 준비하고 또 시험이고.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다른 경험들을 많이 쌓아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옆에 아이가 학원 다니는데 우리 애만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불안감이 되게 크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진로도 찾으면서 정시로 이렇게 학교를 갈 수 있을 정도로 수능도 굉장히 잘 보셨고 시간 보면 어떻게 했는지 어린 시절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잘했는지 어떻게 수학과를 잘하게 됐는지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네. 우선 진짜 현재 대학 입시 상으로는 정말 고등학생들은 진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생이면은 사실 입시가 아직 멀고 솔직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진짜 거의 다 참여를 한 것 같고 보여드렸던 그 프로젝트도 그 같이 했던 코딩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건 솔직히 부담되지 않고 그냥 신청을 하기만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경험을 쌓는 게 지금은 가장 쉬운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학과학도 어느 정도 이제 노력이 필요한 과목이기도 하지만 그 개개인마다의 편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진도가 빨리 나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수포자가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마다의 개개인의 편차를 생각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선수교육 천천히 이렇게 쌓아가는 그 과정이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이제 진로 탐색에 투자를 할 필요는 있겠는데 이게 당장에 뭐 우리가 흔히 입시를 하면 뭐 선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과 충돌하는 면이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 저도 뭐 어릴 때 학원 열심히 다니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도 사실 어느 정도 뭐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중학교에 또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또 진로 탐색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또 그런 때를 활용하고 또 그럴 때 이제 좀 접근하기 쉬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한쪽을 위해서 한쪽을 놔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행 나가고 뭐 이런 쪽은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관심을 항상 많이 쏟으시는데 이쪽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쪽에 좀 더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학교 교육을 약간 정시하는 경향이 약간 있어요. 소소한 내용이긴 하지만 의 작성이 되기 때문에 저와 제 친구들이 찍힌 사진이 있고 모두가 누릴 수는 없다고 학원 가서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학생이 정말 유리한 점이 크다. 제 생활 기록부를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만 사람대 사람의 성향적인 거고 당연히 AI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제는 진로와 AI를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이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준다면 대한민국 현재 입시를 구성하로서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